저희가 지난 10월에 천 채를 보유한 빌라 왕이 숨졌다고 얘기하면서 어떡하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보증범에 들었어도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럼 보증범에 안 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 이렇게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집주인 사망과 동시에 이 상속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을 받는 사람이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집값 하락으로 자산보다 채무, 그러니까 갚아야 할 전세금이 더 많아지면 상속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결국 그렇죠.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경매 같은 청산 절차를 받으면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빌라왕을 비롯해서 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전세값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경매는 집값의 70에서 8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체납한 종부세가 62억 원에 달하는데 네. 이 돈까지 제하면 임차인들이 돌려받을 돈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체납금 같은 걸 먼저 떼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도 경매 정찰을 가면은 돈을 다는 못 받아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진 않을까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연일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상황에서 빌라는 수요가 더 약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상황이라면 경매에 들어가도 괜찮은 가격은 어렵고 아니면 신규 임차인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에 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거 아닙니까? 네, 최근 이제 취재를 나가보면 중개업소마다 초급매, 초급 전세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고 네네. 30에서 40% 하락한 매물들, 어떤 곳은 반토막 아니면 수억 원씩 떨어진 매물들이 서울 전역에 있는데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올해 주택 매매 거래는 54만 건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작년의 절반, 2006년 조사 이후 최저치입니다. 금융 위기 때도 80만 건 이상이 발생했는데 그래요? 현재 주택 거래는 절벽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1,200여 명 중에 40%는 내년에 주택을 살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 이게 33%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부담이 커져서 이런 게 그 다음이었습니다. 뭐 집을 살 사람이 없으니 내년 집값은 뻔하겠네요. 많은 전문가들은 하락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오늘 내년 전망을 내놨는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은 9.5%, 수도권은 13% 추가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추가요. 네, 재밌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위기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보시면 지금은 금융위기 때보다 좀 더 안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뚝 떨어지네요. 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기 때문인데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에도 고금리와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1, 4분기까지는 급락세가 유지되고 2, 4분기 이후에는 완만한 하락세, 4, 4분기부터는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전세값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최근 전세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집주인이 역으로 월세를 주는 상황까지 되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내년 전세 가격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고금리로 전세 대출 부담이 커진 데다 깡통 전세 우려로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전세값 약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을 약세로 보는데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